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핫한 데이팅 앱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거예요. 데이팅 앱의 문제점들을 알아볼 건데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바로 데이팅 앱을 지우실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한때 유행했던 데이팅 앱 내의 외모 점수인데요. 물론 제 점수는 아닙니다. 선생님, 점수 낮아서 화나서 영상 만드신 건가요? 전혀 긁히지 않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점수화로 인한 이슈와 각종 바이럴 마케팅으로 어느 순간부터 많은 데이팅 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사람들과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앱을 통한 만남은 더 유행을 끌었고, 가장 흔히 이용하는 앱인 틴더는 월간 17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른 어플도 12만, 11만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틴더 하는 사람들이 중복해서 깔았을 거예요. 물론 데이팅 앱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수십 개의 앱을 찾을 수 있는데요. 가입자들은 서로의 외모, 조건 등을 입력하고 상대방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칭을 신청하는 구조예요. 여기서 둘이 마음이 맞을 경우에 번호가 공개되거나 채팅창이 열리는 방식으로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저도 친구한테 들은 거예요. 지식의 보고인 나무위키에서는 온라인 데이팅이라는 범주로 찾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데이팅은 온라인상으로 연인을 찾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앱도 있고 외모나 학력, 직업 등의 조건이 필요한 앱도 있다고 해요. 속전속결로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범죄의 가능성, 사이비 종교 신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결혼정보회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앱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내 앱도 굉장히 많네요. 내친소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친구의 추천이 있어야만 가입 가능한 서비스로 가입이 귀찮아서 서울대생과 북경대생이 이것도 들어봤는데 연픽 연대생이 만들었고 미팅 서비스도 지원을 하나 봐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앱이 있고 해외 앱도 몇 가지 있습니다. 틴더가 가장 유명하죠. 그러면 왜 데이팅 앱을 당장 지워야 하느냐? 사실 반드시 지우라기보다는 조금 더 알고 조심히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잘 알고 요긴하게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문제점이 여러분께 너무 크게 다가오면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을 나눠서 볼 거예요. 우선 데이팅 앱 자체의 문제점을 살펴볼게요. 회사의 목적은 당연히 이윤 추구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팅 어플의 이윤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들을 매칭해주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그들이 매칭이 되고 결혼까지 이어지면 이윤이 늘어날까요? 아닙니다. 매칭을 시켜주고 그들이 얼른 실패하거나 헤어지고 다시 매칭을 해야 이윤이 늘어나겠죠. 여기서 결혼정보 회사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모든 결정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성혼 사례비가 있어요. 그들이 만나고 결혼까지 가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때문에 결정사는 더 열심히 분석해서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결국 결정사와는 다르게 데이팅 앱은 질적 관리는 하지 않고 숫자만 늘릴 것입니다. 이용자들이 괜찮은 사람을 만날 확률은 상대적으로 희박하겠죠. 이쁘고 잘생긴 프로필이 올라왔을 때 설레셨죠? 하지만 연락을 해도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당신의 프로필이 답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짜 계정일 수 있습니다. 가짜 계정은 없다고 업체들에서 설명하는데요. 가짜 계정은 당연히 없습니다. 실제 인물이니까 회사에서 말하는 가짜 계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 회사들은 스버 쿠폰을 주는 등의 가입 이벤트를 통해 여성 회원들을 유치합니다. 데이팅 앱 생태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녀 비율이 박살이 나 있으니까요. 위의 경로로 가입한 회원들은 이런 앱을 통한 만남에 전혀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회원들은 실제로 본인의 소개글이나 설명에 커피 받으려고 가입했을 뿐 매칭을 원하지 않는다고 써있기까지 했죠. 실수로 휴면 설정을 까먹고 앱을 지워버린 경우도 마찬가지로 허수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짜 계정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 아니라 현재 이 앱을 이용할 의지가 없는 모든 계정인 것이죠.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령 회원으로 의심되는 상대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74%였으며 당연히 그들의 대부분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은 온라인의 허점을 이용한 위법 행위입니다. 우리가 옷을 하나 사려고 하면 구매 전에 옷이 본인에게 맞을지 치수를 확인하거나 입어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구매 시에는 보통 환불 절차를 설명해 줍니다. 대체로 택을 떼지 않고 영수증을 지참하라는 식으로요. 전자상 거래에는 위의 과정을 거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명시해 뒀는데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상품에 대한 정보와 환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1개 업체 중 6곳이나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21조 1항에도 환불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5곳이나 환불을 금지했고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용자 당사자인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연하겠지만 우리의 개인정보는 꽤나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지만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보안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은행이나 통신사 등도 정보 유출에 예외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팅 앱의 정보 또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데이팅 앱을 가입하는 경우 자신의 주소, 사진, 번호 등은 물론이고
사적인 관심사, 이상형, 직업 등의 디테일한 정보까지 기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불법적인 해킹이나 유출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가입자에 의해 열람이 가능하죠. 사적인 정보들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범죄의 소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늘어난 데이팅 앱의 사용으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한 것을 뉴스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범죄뿐만 아니라 가벼운 만남을 위해 일부 앱들을 이용하는 경우 건강에도 평생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WHO에서도 데이팅 앱 때문에 성병 확산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데이팅 앱, 진지한 마음으로 소개팅처럼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건 양쪽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데이팅 앱의 이용 목적을 조사했더니 진지한 만남을 원하는 사람은 남성의 38%, 여성의 4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러한 설문 결과 자체는 보수적으로 답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낮을 겁니다. 위의 비율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진지한 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같은 목적의 여성이 만날 확률은 산술적으로 단 17%에 불과해요. 선생님, 저는 진지한데 상대만 진지하면 되는 거니까 44% 아니에요? 아유,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사자인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데이팅 앱 생태계는 성비가 박살이 났어요.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어플은 8대2 정도이고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입할 수 있는 어플은 6대4 정도예요. 이런 성비로 진행이 되면 남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족할 만한 이성을 찾기조차 힘들고 여자 입장에서는 무수히 들어오는 데이트 공격에 확인조차 힘들게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걸로 데이트 신청에 성공했는데요. 그건 그쪽이 지나치게 잘생기신 거니까 이만 나가주세요. 박살난 성비와 더불어 정식 연구는 아니지만 실험으로 노출된 틴더론에 따르면 하위 80%의 남성은 하위 22%의 여성을 위해 경쟁하고 상위 78%의 여성은 상위 20%의 남성을 위해 경쟁한다고 해요. 이런 불평등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팅 앱을 사용하겠다면 더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필에 대한 신뢰도를 볼 건데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서 실제 정보의 유사도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체형이나 성격의 경우는 주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키는 물론이고 나이, 학력, 직업까지 속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질적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이 정도는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앱은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 모두가 알지만 인정하기 싫은 것이 있죠. 데이팅 앱 자체가 이브리그라는 점입니다. 잘나고 괜찮은 사람들 다 연애하고 있어요. 괜찮은 사람인데 연애 안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다 팔아줍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데이팅 앱을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데이팅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애는 어떻게 하냐고요? 대안 또한 있습니다. 뻔하지만 친구 붙잡고 소개팅 해달라고 하세요. 소개팅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더 발전해야 합니다. 유행도 공부하고 옷도 더 사고 그루밍이나 화장도 해봐야겠죠. 본인 문제로 소개팅을 시켜주지 않는 거면 데이팅 앱을 사용해봐야 결과는 똑같습니다. 친구나 지인이 적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지인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더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연애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합 동아리도 가입해보고 취미를 통한 소모임이나 동호회도 좋아요. 그럼에도 안 된다면 결혼정보회사도 아주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전문가들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심지어는 식당이나 착장 등의 무드까지 도와주는 곳이 있습니다. 훨씬 안전하고 검증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요. 남 얘기 같고 30, 45살 이야기 같을 수도 있지만 금방입니다. 오늘은 데이팅 앱에 대한 고찰을 해봤는데요.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한 연애 하셨으면 좋겠네요. 전문가일 뿐이니까 가볍게 보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연애 많이 안 해봤어요.